입니다. 다들 그 참석해 주느라 고맙고요. 지금 웹엑스에는 성훈 학생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은 두 명의 강성찬, 송민혁 학생이 들어와 있고 지금 대면으로는 이 웹캠이 와 지금 몇 명입니까? 2, 4, 6에 7, 8 이 방에 8명의 인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자니까 편의상 마스크를 끼지는 않겠고요. 다른 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네 대신에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어느 정도 좀 환기를 하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할게요. 특히 이제 여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방학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느냐 되게 많이 궁금했었죠. 그죠? 바빠가지고 좀 지금도 계속 바쁘긴 하지만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하게 되었고요. 목표는 일단 올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구성원들 인사와 그냥 각자 뭐 오늘 역할 분담까지는 하진 않겠지만은 오늘 우리 연구실에 이번에 올해 이런 일들을 할 테니까 앞으로 본인이 어떤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쪽에 본인의 그 개발을 할 것인지 발전시킬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다 작년에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는 작년에 간벌 조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고 여기는 인제 자작나무 숲 조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뭐 이 사진은 여러분들 제가 많이 우려먹어가지고 주구장창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저에게는 상당히 뜻깊은 사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은 꼭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연구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연구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또 연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세계고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는 제가 연구실을 그렇게 크게 운영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면은 충분히 성장할 수가 있구나.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오구나.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결국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주 현장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현장 실무와 관련된 경험을 제가 해줄 수는 없어요. 뭐 기계토립을 쓴다든지 임업 기계를 쓴다든지 등등에 대한 경험은 저도 없고 아니면 양묘 같은 것도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제가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은 저도 저랑 같이 연구를 하는 경험만큼은 학생들한테 많이 제공을 해주고 또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저한테는 참 작년에 학생들하고 같이 조사를 다녔던 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뜻깊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나요? 승민 학생이라든지 창호 학생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해 뭐 또 작년에 학생들이 잘 참여한 것을 보고 올해에도 제가 연구실을 사람을 모집하겠다고 했더니 제 생각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잘 운영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또 증가한 참여자들과 함께 연구 활동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올해 제가 수행하는 과제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과 동일하고 작년에는 과제가 4개였다면은 여기 이 자작나무숲 과제 하나 빠졌습니다. 자작나무숲 과제는 원래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는 제가 이것까지 하면은 완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말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이거는 더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더 이상 안 하고 그래서 작년 했던 4개 과제 중에서 3개 과제는 계속돼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간벌했다는 산림토양 탄소 변화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작년에 학생들하고 같이 가장 고생을 했던 연구 과제인데요. 과제명은 참나무 인분의 간벌 강도에 따른 고사 유기물 및 토양의 탄소량 추정 연구입니다. 연구 기간은 아마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게 매년 연도마다 계속 계약을 하는 과제다 보니까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포천에 있어요. 포천 광릉숲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저한테 용역을 준 거죠. 그리고 이 과제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지금은 통합이 돼가지고 경상 국립대도 통합이 되었죠.
경상국립대랑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 작년에는 이 과제가 낙엽송을 대상으로 했었다면은 올해는 내용은 똑같은데 하는 일 똑같은데 참나무 인분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이 감벌 과제, 감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산림과학개론 혹은 조리막을 통해서, 아직 조리막은 안 들었죠. 근데 산림과학개론을 통해서 들어봤을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 산림경영학.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최근 10년 혹은 20년 사이 가장 많이 현장에서 실시가 된 산림 작업, 산림 관리 방법이 결국에는 감벌, 속가배기인 것이죠. 이 속가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속가배기를 안 했을 때 나무가 산림에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빽빽하게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나무의 생장이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 나무의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나무가 우리가 총 60년 후에 나무를 키워서 60살이 되었을 때 수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한 30살이 되었을 때 한 20에서 40년 사이에 중간에 한번 베어내주는 것이 간벌입니다. 마치 지금 저번에는 제 머리카락이 많이 무성했었는데 그 머리가 많이 자라면 수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머리 숱을 잘라줘야 되는데 그때 하는 이야기도 스티닝 같은 얘기예요. 즉 머리 숱을 치는 것이나 산림의 이 중간에 좀 비리비리한 나무들을 베어내는 것이나 같은 원리로서 산림의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벌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중에 60년까지 키워낼 나무들을 잘 키워내는, 생장을 촉진시켜서 우량 대경제로 만들어내는 것이 주된 목표고, 그 외 병해충이라든지 여러 산림의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제 그 산림 생태학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기후변화에서 산림의 역할은, 즉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이 지금 가장 산림에서 요구되는 여러 공익적 가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감벌을 했을 때 산림의 탄소 저장량이, 즉 지상부와 지하부의 탄소 저장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거죠. 특히 우리나라 이 숲가꾸기 감벌 작업을 많이 하는 환경에서 감벌을 해서 과연 산림 탄소 저장량이 줄어들까? 그러면 기후변화에 나쁜 것이지 않을까? 혹은 만약에 탄소 저장량이 늘어나면은 어떤 감벌, 어느 정도 기준으로 감벌했을 때 탄소 저장량을 극대화할 것인가 라는 지침이 필요해가지고 2009년부터 계속 장기 과제로 우리나라 대표 조림수종인 소나무, 참나무, 낙엽송, 곰소를 대상으로 시험지가 전국에 있고, 그 시험지에서 뒤에 사진처럼 어떤 데는 대족으로서 감벌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 감벌, 한 10% 정도를 베어내고, 어떤 데는 30%를 베어내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여기가 무주 1, 무주 2고 작년에 광릉도 있고 인제도 있고, 그렇게 지역별로 이런 시험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9년부터 지금 2021년 혹은 그 이후까지도 계속 돌아가면서 장기간, 중장기간 지상부와 위에 있는 나무와 지하부에서 말하는 지하부라고 하는 것은 토양, 낙엽층, 고사목을 뜻합니다. 여기에 탄소 저장량을 모니터링하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로 작년의 예를 보면은 작년에 무주에 2개의 시험지가 있고, 그래서 무주 1에도 대조구 10%, 30%, 20% 감벌구가 있고, 무주 2에도 대조구 30%, 20% 감벌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광릉과 인제에도 추가가 있어가지고 총 4개의 시험지에서 이 각각 감벌 혹은 대조구 처리가 된 이 시험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하면 삽 들고 가지고 땅 파고 토양 판 다음에 토양 시효를 채취를 하고 토양 시효를 가지고 오고, 또 낙엽도 이 낙엽 틀 안에 있는 모든 낙엽을 싹 다 긁어가지고 또 실험실에 가지고 오고, 고사목도 고사목 일부를 잘라내가지고 실험실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승민 학생이라든지 창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들어있는 그 민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현장 조사한 다음에 여기 201호실에서 계속 토양 채치고 낙엽 믹서기에 넣어서 갈고 그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민혁 학생은 참 고생 많았지만은 고려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이제 토양 채를 갈고 그 가루로 만든
토양이라든지 낙엽 시료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안에 탄소랑 질소의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실험까지 송민혁 학생이 그때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 이 심각했던 상황에 고려대학교 가서 실험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럼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각 대조구 10%, 20%, 30% 감벌구별로 토양의 탄소 저장량, 낙엽층, 고사목의 탄소 저장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옛날 2011년부터 2020년도 사이에 이전도 계속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 자료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줄어들었네, 증가했네, 변화가 없네를 알아보는 연구를 올해 똑같이 합니다. 올해는 어디서 하느냐? 횡성, 홍천, 그리고 양양에 두 군데가 있어요. 작년과는 달리 비교적 강원도권에서 다 하는 거여가지고 우주까지 멀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이쪽 인근에서 해결되는 되고, 이거는 제가 2010년도에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 모습이죠. 10년 전에 이게 1차 조사였던 거예요. 최초에 간벌을 한 직후에.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면은 간벌하고 아직 수거를 안 한 잔존목들도 보이죠. 지금 뒤에 보면 이 참나무들은 다 간벌하고 아마 수거를 하지 못한 그 나무들일 텐데, 그때 간벌한 직후에 가서 토양 조사를 했던 10년 전의 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년이 지나가지고 똑같은 데를 방문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게 목표고요. 이 과제는 작년에 다 같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물론 이게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작년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봐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진행 과정이 예측이 되기도 하고 또 베테랑들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또 다른 연구들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두 번째 주제는 천연갱신, 종자 비산 및 치수 발생 연구 주제가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했던 연구인데 작년에 연구를 되게 잘해가지고 올해 아마 2021년부터 4년, 5년 정도 계속 이 과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저한테 일부의 용역을 맡긴 것이고요. 작년에는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의 그 지리학과 학생과 같이 했는데 올해는 그냥 상지대학교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규모화 시험지라고 과제명이 있는데, 즉 작년까지는 좀 소규모로 한번 천연갱신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라는 수준이었다면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천연갱신을 우리나라 산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큰 규모로 천연갱신 시험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2025년까지 이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현장에 천연갱신 이 지침이라든지 방법들이 보급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연구 질문은 천연갱신 실시 후 종자 비산 및 치수 발생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들 그 천연갱신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아직은 많을 텐데요. 제가 다른 수업에서 몇 차례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천연갱신은 인공조림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즉 인공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목일 날에 4월 5일 식목일 날에 산에 가서 나무를 심는 것이 인공조림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묘목을 가져가서 땅 파서 사람이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이 인공조림이라면은 천연갱신은 주위에 모수가 있어요. 어미나무. 이건 나중에 조림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수에서 종자가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에서 자연적으로 새끼 나무들이 치수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천연갱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굳이 묘목을 심지 않고 한번 이 치수가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즉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옆에서 종자가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나무로 산림으로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작년에 그 가평에서 낙엽송 천연갱신 시험지에서 찍었던 것인데, 잠시만요. 찍었던 것인데 여기서 씨앗이 떨어져서 한 4년쯤 되었을 때 제 키보다도 더 큰 낙엽송 치수가 자라난 거죠. 물론 이거는 제일 잘 자란 것이고 못 자란 것들은 뭐 제 허리 아니면은 그 뭐 무릎 높이까지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천연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측면, 사회 경제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천연갱신은 시기상조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이다. 우리 인공조림 잘하고 있는데 굳이 천연갱신 할 필요 있겠느냐? 양묘장에서 묘목 잘 키워가지고 그 묘목을 심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국립산림과학에서 지난 4, 5년 동안 천연갱신 이 연구를 하면서 되네? 천연갱신 되네? 안 될 이유가 없네?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필요하겠네? 저도 이 연구를 보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도 이 연구 과제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은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비슷한 프로세스로 연구가 진행될 텐데, 일단 현장에서 가서 현장 조사를 할 거예요. 현장에 있는 나무 흉고 직경이라든지 모수의 위치, GPS를 들고 가가지고 그 모수의 위치도 다 GPS로 찍고, 그 다음에 하층에 어떤 식생들이 있는지 혹은 뭐 토양 환경이라든지 등등의 현장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현장 조사할지는 아마 나중에 다시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장 조사를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엑셀 데이터로 옮길 거예요. 그럼 모수, 예를 들어서 흉고 직경이 30cm인 낙엽송을 측정했다. 그럼 그 낙엽송의 아이디가 있고 나중에 GPS 자료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 낙엽송의 그 좌표까지 다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은 이것을 GIS 프로그램에 옮겨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지도를 만들어서 뭐 분석을 하고 뭐 복잡한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뭐 모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마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까지는 참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랑 같이 다니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GIS 쪽으로 본인의 좀 역량을 발전시켜 보고 싶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학생이 GIS 쪽을 좀 담당해가지고, 물론 저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혹은 다른 수업이라든지 아니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GIS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종자의 이 낙하와 관련, 종자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과 관련되어서 작년에도 연구를 했지만은 이 연구를 좀 더 보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성훈 학생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할 것을 예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종자의 종단 속도를 측정하는데, 제가 지난 작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종자를 위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유 낙하를 시켜가지고 고속 카메라로 촬영해서 프레임별로 나눠가지고, 각 프레임 여기 있나요? 그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 있을 텐데 프레임별로 나눈 게 어디 있나? 잠시만요. FFmpg에 여기 있나 보다. 네, 화장실 가거나 전화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가요. 이게 그림이 세로로 되어 있어서 좀 고개가 아플 수는 있는데 양해를 바라고요. 잠깐만. 자, 여기 보여요? 여기 이제 종자를 하나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안 보이나? 모니터 상황에 따라서는. 잠깐만요. 지금 이게 가상 두 번째 모니터 내가 못 보다 보니까 좀 확대해서 해볼까? 다시 갈게요. 죄송한데 네. 정보 과정 맡고 있어가지고 지금 일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요. 네. 이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봐도 돼요. 네. 자, 여기 씨앗 보여요? 씨앗? 네, 씨앗이, 아이고, 이것보다 나중에 소나무 한 걸 가지고 해야겠다. 지금 낙엽송이어서 씨앗이 작아서 소나무 종자 가지고 보여줘야겠네. 라치 테스트 말고 파인 테스트.
있으면은 또 이제 보이죠? 소나무 씨앗이 떼구르르르 팽그르르 돌면서 내려가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 좀 싸구려 가지고 해가지고 화질이 좋진 않은데 나중에 초고속 카메라를 렌트를 해가지고 좀 더 잘 촬영하고 또 수종도 이때는 낙엽송 소나무 2가지만 했다면은 뭐 가문비 나무라든지 편백이라든지 등등 여러 수종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거예요. 이거는 성훈 학생이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그 실험 보조로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도 네, 이 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이거는 사실 학부생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 외부 연구자를 좀 찾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전북대 소형풍동실험센터에 가가지고 종자를 바람에 날리는 여기 들어가면 바람을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바람 세기에 따라서 종자가 얼마나 날아가는지 실험도 좀 여유가 되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하는 게 이 천연갱신 연구. 궁극적으로는 이 천연갱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종자가 과연 어디까지 날아가는가, 바람을 타고. 그래서 종자가 날아가지 않는 범위까지는 천연갱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천연갱신이 가능한 범위가 과연 10m인지 20m인지 그게 또 수종마다 달라질 것이고 지형마다 급경사냐 완경사냐 혹은 수고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나무의 수종, 수고, 지형에 따라서 천연갱신이 가능한 범위가 몇 미터까지인지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이 대규모 시험지에 적용을 해봐가지고 과연 그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수업, 기후변화 저감 및 사회생태 융합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용어들 많이 썼는데 기본적으로는 도시에 있는 도시 녹지, 공원, 가로수 혹은 학교 숲 아니면 아파트 조경 이런 데서 연구를 하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R&D 과제인데요. 작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 동안 진행하는 과제로서 제 연구실 이 게시판에 보면은 그 브로셔가 있어요. 브로셔가 여기도 있나? 여기는 이 브로셔고 성학생 브로셔 찾아볼래요? 브로셔를 어떤 학교지? 여기구나. 그때 내 책자 거기 있나 어디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다른 학생들 가만히 편안하게 있어요. 거기 없으면 어딘가 처박아 넣긴 했을 텐데 요쪽에 있나? 브로셔 한번 찾아봐요. 정말 어마어마한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 혹은 연구기관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LH네요. LH에 한국주택공사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고려대, 충남대, 서울대, KI, 호서대학교 등의 다른 학교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과제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도시숲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아까 치면은 간벌에 따른 지하부 탄소 저장량의 변화를 봤다면 이번에는 도시화가 되었을 때 이 도시 환경에서 나무와 그리고 토양의 탄소 저장량이 어떻게 변화하나를 알아내는 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공원, 가로수, 녹지, 아파트 조경 등의 이제 탄소 저장량을 우리가 올해 내년에 걸쳐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 저희의 역할은 여기까지긴 한데 제가 계속 도시 생태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 녹지 계획 및 정책, 생활권 수목 관리, 또 이게 좀 나무 의사랑 연관이 되죠. 생활권에 있는 나무들 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성, 사회 생태 융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확장을 시키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훈 학생 못 찾으면 됐어요. 우리 방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도시 수목 바이오매스 조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올해 우리가
많은 노동력을 들여서 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작년에 산림 생태학 시간에 소개를 한 적이 있긴 할 텐데 올해 한 40분 정도, 나무 40그루 정도를 죽여야 됩니다. 베어낼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무 40그루를 베어내가지고 이것을 해체를 할 예정입니다. 줄기는 줄기, 가지는 가지, 잎, 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줄기도 토막 내가지고 다 무게를 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지도 분해를 해가지고 가지랑 또 잎, 가지에 달려있는 잎도 다 떼어내가지고 부위별로 현장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또 그것을 그 중에 일부 샘플을 가져와가지고 실험실에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건조기에서 뭐 한 며칠 건조를 시킨 다음에 물을 쫙 뺀 무게를 한 번 더 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무게라고 하는 게 나무가 물을 얼만큼 머금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물을 쫙 빼낸 무게를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11년, 12년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제가 있네요. 참 머리도 이상한 머리를 하고 있는데, 나무 낙엽송 하나 베어내가지고 그것을 또 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무게를 못 재니까 한 1m, 2m 간격으로 토막을 낸 다음에 그것을 안전뱅이 저울에 계속 올렸던 거죠. 올리고 가지는 가지를 끼 모아가지고 뭐 이런 드는 저울에다가 올려서 무게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뿌리 여기에 이 사진에는 없는데 저울을 하나 달아가지고 뿌리의 무게를 현장에서 그냥 측정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현장에서는 현장 작업을 하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좀 힘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계속 이 나무를 옮기면서 무게를 재는 일을 하고 있고, 드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잎을 따가지고 모으는, 양파망에 모으는 일을 했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시료를 연구실에 가져와가지고 이게 단판이에요. 높이별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높이별로 이것도 다 건조기에 넣어서 무게도 측정하고, 또 보면은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수피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목질부를 구분해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피도 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전나무 올해 한 40번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올해와 내년에 총 60그루를 해야 되는데, 60그루 플러스 알파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올해 한 40그루 정도를,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너무 바빠가지고 한 그루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못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40그루를 하는 게, 전나무 15그루, 살구 10, 은행나무 5, 벚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5번씩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거는 파괴적인 방식이라면은, 나무한테는 미안하지만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바이오매스를 구한다면은, 이거는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나무를 죽이지 않고 나무의 바이오매스를, 생중량을 구하는 연구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레이저 덴드로미터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별거 없고요. 우리가 흉고 직경 재잖아요. 흉고 직경을 재는데 우리 사람 키 높이에 있는 직경이야 잴 수 있지만, 사람 키보다 높은 데는 매달려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직경을 잴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이 장치를 이용하면은 높은 곳에 있어도 이 안에 있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 나무의 직경을 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레이저로 딱딱딱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좀 수작업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이 장비를 보면서 나무의 그 두께를 0.2m부터 시작해가지고 1.2m 지하고 위에까지 이 부위별로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흉고 직경을 재가지고요. 그 흉고 직경을 잰 다음에 여러분들 산림 측정학 이런 데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산림 측정학 맞나? 측정학에서 배웠을 수가 있는데 벌채 무게, 제적을 구하는 식과 관련돼서 후버라든지 스말리안이라든지 뉴턴의 식 같은 거 나왔을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의 한 부위가 원기둥이라고 가정을 하고 각 직경과 길이를 대입해 가지고 이 나무 전체의 제적을 구하는 일을 할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인 1조 정도로 해가지고 3인 혹은 3, 4인 1조로 해서 레이저 덴드로미터 2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곳에 가로수, 공원, 주거지를 대상으로 뭐 벚나무, 메타세카이, 양버진나무, 느티나무 등등을 조사를 이것도 올해와 내년에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일단은 한 4월 이후부터는 원주시에 있는 가로수부터 먼저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훈 학생 이것도 주도적으로 할 텐데 뭐 적당히 그 수업 시간이 비는 날짜가 맞춰지는 게 있으면은 그때 조를 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여름방학 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원주시에 있는 가로수는 먼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개는 나중에 다시 하겠는데요. 그 이송희 강사님, 이송희 박사 그 수료생 분이 이제 좀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게 될 텐데요. 수목의 수분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서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물도 부족하고 더워가지고 식재를 한 다음에 말라 죽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성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가로수 수목의 수분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를 이 이송희 선생님이 하시는데 벚나무, 느티나무 등의 주요 가로수들을 대상으로 좀 복잡한 실험들을 할 거예요.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형광 반응, 뭐 이산화탄소 흡수, 캐패시티 능력, 그 연면적 지수 등등 잎과 관련되어서도 여러 실험들을 해가지고 도시 수목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 얼마나 뭐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텐데 이거는 그 고양시 의정부를 중심으로 일단 올해 여름방학 때 집중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올해 제가 연구를 할 주제들이고요. 물론 그 외에도 아마 짜잘하게 저는 또 다른 연구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여기까지가 3개였습니다. 일단 좀 늦었지만은 현재 여기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먼저 제 이름은 다 알죠? 윤태경이고 이 연구실의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을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박수 이런 건 생략을 할게요. 뭐 할 생각도 없었겠지만은 그 다음에 네, 이송희 선생님이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여기를 바꿀까요? 돌려서 네, 뭐 안 나와도 어쩔 수 없고 간단하게만 자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길이가 한계가 있어서 그냥 크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이송희라고 하고요. 지금 동국대에서 박사 수료를 했고 지금 지난 학기부터 이번 학기에도 우리 산림과학과에서 강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송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이번 학기에는 무슨 과목 강의하고 있죠? 이번 학기에는 숲생태 해설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4학년 1학기 과목이고 다음 학기에는 4학년 2학기 과목인 도시림 관리학 과목을 강의하고 어쩌면 한 과목을 더 강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송희 그 선생님이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의 연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 도시림 관리학 수업을 하면서 이 PBA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PBA라고 하는 교수법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것으로 현재 논문을 투고를 한 상태이긴 합니다. 아마 올해 저랑 같이 많은 연구를 할 것을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성훈 네, 산림과학과 석사과정 학생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사를 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거 잠깐 마이크를 이걸 꺼야겠다. 내 쪽에서 꺼야겠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림과학과 1호학번이었던 이성훈입니다. 지금은 석사과정으로 윤태영 교수님 밑에서 지도를 받고 있고 제가 올해 이제 또 교수님하고 새로 과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랑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성훈 학생은 아마 간벌 과제 쪽은 제가 참여는 안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게 간벌 과제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지금 워낙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제가 가짓수를 줄이려고 간벌 과제는 아예 참여 안 하게 하고 대신에 도시 녹지 과제와 그 천연갱신 과제를 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연구원으로 7명의 학생이 감사하게도 이제 신청을 해줬는데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할래요? 네. 네. 또 승민 학생부터 가까이 있으니까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꼭 여기 안 봐도 돼요. 안녕하세요. 17학번 이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 원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19학번 한예원입니다. 저는 17학번 심홍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또 여기 중에 몇몇 학생은 제가 이 공고를 작년 연말인가 작년 연말에 올렸죠. 네. 작년 연말에 했는데 그동안에 기다려줘가지고 좀 고맙고요. 네, 같이 잘 해보도록 하죠. 몇 가지 일단 일정 좀 얘기를 하면은 다시 돌려서. 네, 일정 얘기를 하면은 1학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도 강의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4월부터는 얘기했던 대로 원주시를 중심으로 한 주 혹은 격주 간격으로 덴돌미터 조사를 원주시에 있는 가로수부터 먼저 시작하고 가로수가 일찍 끝났다 그러면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수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학생 플러스 2명 아니면 한 4명 정도 조를 짜가지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는 4월 16일, 4월 17일 날에는 이때가 아마 중간고사 바로 전주일 거예요. 중간고사 바로 전주인데 이때 경상대에서 진주에 있는 경상대에서 도시습과제 현장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현장 조사를 제가 빼먹었는데 이 과제는 크게 그 도시숲 바이오매스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요. 고대에서 좀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운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현장 조사는 4군데 학교에서 즉 상지대는 경기 강원권 그리고 충남대에서 충청도 그리고 경상국립대에서 경상권 그다음에 전남대에서 전라도권 이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모두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서로 연구 진행 사항도 논의를 하고 현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게 지금 학부생들은 솔직히 가고 싶으면 다 데려가고 싶기는 한데 중간고사 전주여가지고 나는 학점을 포기하고 연구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을 데려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성훈 학생 그리고 이송희 선생님 정도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꼭 참여를 하고 싶다 싶으면은 미리 그 시험 준비를 잘 해놓고 저랑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천연갱신과 관련되어서 천연갱신 시험 예정지 현장 조사를 한두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지금 학기 중에는 워낙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이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여름방학은 본격적인 농번기입니다. 농번기예요. 정말 한 해 농사를 짓는 시기인데 먼저 할 것은 간벌 과제는 시작하자마자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홍천, 횡성, 양양 현장 조사를 쑥 갈 거예요. 이것을 일주일 내내 가지는 않더라도 한 이틀 가고 좀 쉬었다 그 다음 주 이틀 가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것 같긴 한데 여튼 시작하자마자 현장 조사를 좀 빨리 가급적이면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토양이랑 낙엽층이랑 부사목 쫙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지금 201호실에서 시료 분석을 좀 하고 채를 친다든지 낙엽을 간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토양 실험은 시료를 고대 혹은 강원대에 가져가서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가급적이면 방학 동안에 끝장을 내야 됩니다. 방학 동안에 끝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 녹지 바이오매스 연구 같은 경우, 특히 바이오매스 그 나무를 죽이는 연구는 이것도 방학 시작하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수목을 벌채해가지고, 한 번에 40분은 어렵겠지만은 뭐 20분, 20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수목을 벌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체를 한 다음에 여기 연구실에서는 생중량을 측정을 하고, 이 과정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주가 빡빡하게 걸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학생들끼리 다 모여서 한다고 하면은. 그런 다음에 한 주가 지난 다음에 건중량을 측정해서 이제 또 이것도 나무도 갈고 뭐 분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끝내 놓으면서 나머지 작업들은, 이거 말고 나머지 작업들이 상당히 있긴 한데 그 외 일정을 보고 천연갱신 및 도시녹지 과제에 다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여름방학 때, 물론 여러분들은 알바생이기 때문에 뭐 본인 쉬고 싶을 때 쉬면 되고 뭐 서로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하면 되긴 하겠지만, 아마 정말 쉬는 시간 없이 꼬박 여러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즉 작년에는 승민 학생 알겠지만 한 7월 달에는 열심히 일하고 8월 달에 좀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올해는 뭐 7, 8월 달에 중간중간에 쉬기는 하겠지만은 계속 굴려야지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송희 선생님은 이거와는 별도로 고양시 의정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고양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연구원을 1명 정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지대학교 학생 중에서 이 고양시 쪽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면은 뭐 그 학생을 활용하든가, 아니면은 뭐 고양시에서 알바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고양시에 뭐 동국대에 있는 학생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뭐 누가 되었든지. 참고로 제 친척 중에서도 고양시에 친척이 있긴 한데 다 해볼까?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 중에서 논문 작성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 싶을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또 짬짬이 논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단 많이 끝내놔야지 2학기 때가 편하고요. 왜냐하면 2학기는 사실 여러분들 학생들은 조사하면 그걸로 끝나긴 하지만은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쓰는 과정까지가 남아있어요. 이건 누가 하느냐? 제가 해야 되겠죠. 제가 해야 되겠고, 물론 올해는 가능하면 다른 학생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다른 학생들과 분담하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유 분석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제 경험상 봤을 때 잠깐 항공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나간 다음에 할게요. 수업이 좀 되게 길게 지나가네요. 그래서 제 경험상 작년에도 여러 보고서를 썼긴 했는데, 보고서를 쓰긴 했는데,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다른 연구원이 보고서를 쓰는 것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쓰긴 썼는데 이제 그 초안이 저한테 오면은 제가 다 싹 다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참여는 할 수도 있겠지만, 보고서 작업에 참여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다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벌 2학기에는 간벌과제 천연갱신의 자유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10월까지는 해야 되고, 바이오매스 도시녹지 과제 일정을 보고 만약에 필요하면 추가 현장 조사 일부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지금 당장에 워낙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워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일단은 간벌 과제와 바이오매스 과제를 좀 많이 끝내놓은 다음에 여름 방학 때까지 작업 진도를 바탕으로 2학기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지를 다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현재 올해 일정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뭐 본인이 희망하면은 연구 자료도 갈 수가 있죠. 연구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가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오라고도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쪽 본인이 판단해야 되고 뭐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걸 꼭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설령 연구로 가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제 연구에 참여하면서 뭐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 적지는 않게 줘도 많이 이걸로 수익 사업을 할 만큼의 원가 수준의 좀 여러분들한테 인건비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정말 돈을 벌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것보다는 다른 수익성이 높은 일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데 설령 여러분들이 산림 분야에서 이런 연구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산림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 과제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장비라든지 좀 본인이 이 모든 장비를 다 활용을 못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본인이 능숙하게 쓰는 장비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령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많이 도움이 될 거거든요. 네, 뭐 궁극적으로 성훈 학생은 시간 올해 이걸 다 못하더라도 성훈 학생은 대학원생이니까 이 4가지 장비를 다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학부 수준에서는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 장비로 내가 이것만큼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 윤 교수보다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스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자기소개서 쓸 때 레이저 덴트로미터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며 그런 내용을 쓰면은 설령 그 레이저 덴트로미터를 그 기관에서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레이저 덴트로미터 쓰는 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뭔가 이 친구는 기계에 대해서 활용해본 경험이 있네. 그럼 그것 때문에 이 직종이 뭔가 기계를 많이 만져야 될 직종이면은 여기에 가산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장비를 다 다루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본인의 장비로 꼭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한테도 그 이득이 되는 것이고요. 저도 현장 조사를 할 때 여러분들 각자가 그 장비 전공이 생기면은 저도 용이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연구실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 레이저 덴트로미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눈금으로 안에 보면은 이 동그라미 안에 나무가 있고 이 레이저에 이제 길이를 조절해가지고 나무의 줄기까지, 나무의 이 직경까지의 레이저의 길이를 맞추면은 밑에 숫자가 나와가지고 그게 그 나무의 흉고 직경을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덴트로미터는 여기서도 하고 위에서도 하고 위에서도 하고 아래에서도 하고 높이별로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매뉴얼이 다 영어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좀 매뉴얼이 까다롭긴 한데 한번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복잡한 장비는 아닙니다. 난이도는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한 2점 정도짜리 난이도고요. 연면적 측정기는 이거는 저는 한 4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측정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기기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 현장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연구들을 참고로 하면서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연면적 측정기는 좀 어려운 장비, 제일 비싸기도 해요. 이게 얼마 주고 샀죠? 작년에? 1960만. 네,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2천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를 훔쳐가면 안 됩니다. 훔쳐가도 어디 팔 데가 없어요. 팔 데가 없고 이거 뭐 전국에 쓰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 훔쳐가면 다 잡힙니다. 여튼 2천만 원짜리 장비가 있고 수목 활력도 측정기, 이거는 이 산림과학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의사 시험 그 실습할 때 쓰는 장비예요. 이런 탐침봉을 꽂아가지고 이 나무의 수액이 얼마나 잘 흐르나를 알아보는 장비인데 솔직히 저는 이거를 제가 제대로 써본 적은 없어요. 간단하게만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올해 아마 도시녹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장비도 많이 쓸 것이고 이거는 나무의사와 관련되어서 밀접하게 쓰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장비는 아니어가지고 한 1에서 2점 정도? 간단한 장비인데 활용성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못하네, 안 고쳤는데 이거는 이산화탄소 측정기. 그래서 토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이 공간 안이 되었든지 그 사람이 호흡을 측정할 수가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여러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오늘은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장비가 있다 싶으면 먼저 선점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러한 장비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장비뿐만 아니라 GIS 코딩과 관련된 역량도 여러분들이 배양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뭐 현장에서 장비를 만지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것에 흥미가 있어. 나는 컴퓨터를 좀 잘 만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GIS 혹은 코딩 쪽으로 여러분들께 저랑 같이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S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천연갱신 과제 같은 경우에 이 모수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모수 각각 각각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면은 모수의 위치를 다 측정하고 흉부 직경을 측정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이러한 지도로 옮기는 것이고 또 여러 통계 분석을 하게 되는데 GIS 프로그램을 지금 열어볼까요? 이 GIS 프로그램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그냥 만지면은 어떻게든 다 돼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글쎄 누가 가르쳐서 하기보다는 오늘 한국 수업이 좀 많네요. 이게 지금 제가 GIS 프로그램 사용한 것인데 그 성원 학생도 처음에 엑셀 어려웠지만 그냥 하다 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엑셀 할 줄 하나도 몰랐어요. 엑셀 하나도 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면은 우리가 쓰는 수준에서는 어지간한 거면 아주 어려운 거 아니면은 고차원적인 거 아니면은 어지간한 거면 그냥 하다 보면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지금 그 가평 시험지에서의 제가 지금 모니터가 제대로 된 게 아니어가지고 정확히 볼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할까? 그러면 뭐 옆에 데이터들이 있고 레이어가 있고 그 레이어를 뭐 열고 닫고 하면서 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뭐 고차원적인 분석을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하나 간단하게 이런 지도를 만드는 것 정도의 작업은 아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가 포천이고 서울 있고 원주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GIS 프로그램 그 여러분들 전공 과목에서도 그 산림 GIS 프로그램 그 수업이 있긴 한데 그 수업을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하면서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코딩, GIS 또 어떤 것도 있지 아니면은 그 고려대학교 가가지고 산림 토양과 관련된 실험을 실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연구실에 와서 여러분들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게 기타 연주는 뭐 제가 잘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쓸모가 없을 것이고 유튜브, 영상 편집 등등 이 연구실에서 여러분들 역량을 많이 배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올해 제가 그 공고를 낼 때 두 가지 유형의 타입으로 공고를 냈었잖아요. 이제 그냥 단순하게 현장 조사를 지원하는 분야와 그 다음에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를 쓰는 분야 두 가지로 나눴는데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이 다 논문 혹은 보고서 작성에 관심을 보여가지고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학생한테 보고서 혹은 논문 작성의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짠해봐도 학생한테 맡길 만한 연구 주제, 논문 주제가 한 2개 정도가 가능한 상태고요. 물론 뭐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 2개 주제에 대해서 하나는 뭐 2-3명이 같이 팀을 이뤄서 하고 하나는 2-3명이 팀을 이뤄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혼자서 총대를 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총대를 맬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는 좀 시간을 가지고 보도록 하죠. 아니면 오늘이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기회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논문 주제는 여튼 여러분들 뭔가 본인 실적을 남길 수 있는 주제를 마련해보도록 저는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논문 주제는 따로 더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마지막 기타 사항으로 넘어갈게요. 기타 사항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리를 못했는데 먼저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추가 아니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기타 사항, 기타 공지를 할까요? 여튼 거의 1시간 가까이 수업도 아닌데 수업 시간도 아닌데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승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뭐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